국민의힘 혁신위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이 혁신위원회 활동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당을 어렵게 만든 이 8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대선 패배. 두 번째, 후보 등록 당일에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계엄 직후에는 국회의원 40여 명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시위를 한 사진이 지금 박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접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포함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인적 쇄신 대상이 좀 폭넓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과 이제 혁신위에서 얘기를 한 것은 지난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이제 20%가 안 된다. 이런 정말 뼈아픈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 41%가 좀 넘는 그런 국민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지지율이 정말 20%가 안 되는 정도로 뚝 떨어진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그런 각 부처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대북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정말 주요 요직에 그렇게 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말로 어떤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일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한 부분 그리고 또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에서 안을 내고 또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혁신을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봐 주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그 인적 쇄신의 대상이랄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말 끌어안기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선 때 네. 저희를 지지해 주신 정말 41% 넘는 국민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필요한 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그 인적 쇄신이 인위적으로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내려지는 그런 인적 쇄신이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다시 의문이 들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국민들께서 투표로 나중에 저희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는 단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아까 전에 어떤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당대표도 필요 없다, 최고위원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희 국민의힘에서 누가 그러면 이끌어 갑니까? 힘 있는 대표가 그래도 생겨서 정말 국민의힘을 이제까지 지지를 해주신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정말 하나의 정말 힘이 있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가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적 쇄신, 누구를 쳐내야 되고 누구를 빼내야 되고 지금 아까 전에 윤희숙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여러 가지 언급된 그런 모든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전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인 거지 이 부분을 누구를 쳐내자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 그 인적 쇄신 대상으로도 언급됐던 권영세 의원의 목소리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무도한 여당 혹은 정부의 여러 가지 이 독재적인 행태에 저희들이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내보내고 저 사람 내보내서 한 20-30명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자는지 이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 권영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럴 예. 거면 혁신위 자체를 왜 띄웠는지를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그 5가지 개혁안도 사실 받지를 못했던 국민의힘이었고 네. 그 이후에 뭐 혁신위를 꾸린다라고는 했지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뭐 사퇴를 하고 그 뒤에 나온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위원장의 어떤 발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뭐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적 쇄신을 좀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정말 진심으로 혁신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적 쇄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제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결국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혁신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신호탄은 인적 쇄신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혁신위원회가 혁신위를 낸다, 뭐 혁신안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혁신위에 대해서 뭐 전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사전에 있었는데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들 비대위의 의결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내놓는 안들이 예. 지금 당원 당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비대위의 의결뿐만 아니라 뭐 정국위를 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당대표 그러니까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날짜조차 저희가 지금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혁신위 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들에 대한 공고위를 이제 선포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혁신위가 내놓는 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을 할 것인가부터가 사실 문제여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혁신위에서 내놓는 안을 지금 비대위에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좀 중요하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군요.